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폐렴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5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설 연휴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여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추가 확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예빈 기자, 확진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발견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추가 확진자를 알려왔습니다. 55살 남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 번째 국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이달 10일부터 목감기 증상이 시작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2일 우한시에서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자를 검역하던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 등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보건소 선별 진료를 통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최종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환자는 국가지정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지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유증상자 25명은 전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지금 설 명절입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데 아무래도 예방 노력이 더 중요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과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하면 문진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폐렴인데 아직까지 폐렴 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환자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근데 같은 점은 우한시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14일 전부터, 그러니까 보름 전부터, 2주 전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어서 현지 병원에서 또 방문을 했었고, 또 입국 당시 그제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발열과 또 목이 아파가지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증상이 아마 심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바로 격리하지는 않았고, 근데 어제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판정이 된 거죠. 우한 현지에서 현지 병원을 갔다 온 경력이 있군요. 네. 국내 자체 발생은 일단 아닙니다. 지금 국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또 두 번째 환자 발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우한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 중에 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검역 당시에 이제 열이 나지 않았거나 증상이 없었다면 14일 정도는 그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밀접 접촉자, 국내에서 밀접 접촉 환자와 접촉을 해서 2차 감염이 생기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전혀 없는 거고요. 또 더 커져서 환자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면 이것도 지역사회 전파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징후도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의료진 등이 감염이 됐지만 그건 긴밀한 접촉에 의한 것이고요. 지역사회 전파는 중국에서 그런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 국내 상황을 정리해보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환자들은 일단 공항에서 걸러지고 있고 국내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람 간의 감염이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우한이 지금 폐쇄가 되긴 했지만 우한에서 다녀온 분들이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상 발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잠복기가 14일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독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009년 신종플루, 그게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나 가족 간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환자는 발생했지만 다행히 지역사회 감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르스와 비슷하다고 전파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공항에서 방역이 좀 더 철저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그런 대응에 나서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항은 근데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열이 나지 않거나 혹시 또 어떤 약들을 먹었을 때 발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을 또 철저히 지키는 것이겠죠. 예. 우리가 손만 씻어도 이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70% 이상이 다 제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고요. 또 이 침방울,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통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기침 에티켓, 기침 예절이라고 하죠. 반드시 옷소매로 가리고 이렇게 기침을 하는 그런 예절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지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곧바로 병원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에 신고하셔서 그쪽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 선별진료소가 지금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1339로 전화해서 먼저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메르스 슈퍼 전파자 기억나시죠? 2015년에 뭐 병원에서 대규모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게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39번으로 전화를 해서 증상이 있다면 또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 곳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네네네. 그쪽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서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강민수 특파원, 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숫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는 폭이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약 100여 명 정도 늘었었는데 간밤에는 무려 250여 명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확진 환자 수는 이제 800명 선을 훌쩍 뛰어넘어 900명 선으로 가고 있고요. 의심 환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중국 31개 성시에서 환자가 안 나온 곳이 서부의 티베트와 칭하이성 단 2곳뿐입니다. 간밤에 사망자도 8명이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6명이 됐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만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중국 당국이 아예 우한시를 봉쇄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렴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이죠? 네, 우한시 봉쇄 조치 사실상 했어도 한 달 전에는 했어야 하는 조치였다는 것이 이곳 중국 내에서도 나오는 비판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매번 한 박자 느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우한시 외에도 우한 주변까지 봉쇄령을 확대했습니다. 어저우시와 황강시, 츠비시와 첸장시까지 항공기와 철도, 버스, 배, 고속도로 모두 차단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춘절 연휴 민족 대이동은 이미 중국이 우한시와 주변을 봉쇄하기 전에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이 봉쇄된 도시 우한 내에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병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홍콩계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지난 2003년 사스 사태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역 등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WHO는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어제와 오늘 잇따라 열린 긴급위원회에서 위기 상황을 공식 선포하기엔 이르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WHO는 지금까지 사망자 17명을 포함해 584명의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이 중 575명은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며 중국 상황이 위험한 수준인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 등 사람 간 전염도 중국 내에선 발생했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 나왔던 증거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도 전파 속도와 치명도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위기 상황을 규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WHO 내에서도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다며 당장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점이 WHO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여행이나 무역 제한 등의 권고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륙을 넘어 확산세입니다. 북미에선 미국 확진자에 이어 캐나다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고 중남미의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으로 가는 직항편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우한 직항편은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이 주 4회씩 운항해왔지만 다음 주까지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편 설 연휴 동안 100만 명의 이용객이 몰릴 인천공항은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입국장 전체 소독을 3번으로 늘리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귀성길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귀성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예설 기자, 지금 차량 흐름 어떻습니까? 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요금소에도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짧은 편이라 어젯밤부터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21만여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입니다. 방금 전까지 부산 방향으로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지만 지금은 흐름이 원활한 편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고잔 6교 부근입니다. 목포 방향 도로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 부근입니다. 강릉 방향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50분, 광주까지 5시간, 강릉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다 저녁 7시에서 8시쯤 풀릴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날씨는 좀 풀렸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빙판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에 각별히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4년부터 5년 동안 빙판길 교통사고와 기온의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면서 일교차가 9도가 넘으면 빙판길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에 있는 습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얇은 살얼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온 조건이 하루 늘어날수록 빙판길 사고도 59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사망률도 살펴봤더니 빙판길 사고는 100건당 사망자가 3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1.6배 높았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순간 대처하려 해도 핸들 조작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빙판길 사고 발생률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3.9%로 가장 높았고 충남, 충북, 전북 순으로 중부 내륙 지역이 높았습니다. 연구소 측은 해당 지역에 고속도로와 국도가 많아 차량 통행 속도가 비교적 높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행량이 많아 도로에 살얼음이 잘 생기지 않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구소 측은 사고 다발 구간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나 도로 열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가 서행할 수 있게 구간 단속을 늘리고 날씨에 따라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보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은 미국 관광 비자 중 친구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B2 비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임신부라면 교통비,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낼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새 규정 때문에 임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출산 이외 의료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정 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관이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돼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사이판을 방문하려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항공사 측이 임신 여부 검사를 요청해 논란이 됐는데 향후 유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출생 시민권을 손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7, 대전이 61, 서울이 53, 경기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엔 3에서 8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가 1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 이상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